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금융, 돈 공부, 주식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함께합니다. 선구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안 지 6개월이 되어 가네요. 주식 투자의 정석을 알리는 채널이라 확신하며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티커 MSCI라는 종목이 있는데 매우 좋은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참 좋은 종목입니다. 이미 제가 전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시간이 좀 됐죠? 또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집약해서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SPY, S&P 500 추정하는 ETF죠. 10년간 3.7배. QQQ, 나스닥 100 추정하는 ETF죠. 10년간 7.2배 상승하는데 MSCI는 10년간 19.6배가 상승하였네요. 올해만 보더라도 67% 상승입니다. 이 정도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보다도 높습니다. 종목 내 기업을 보면 세계 1등 기업 1,500여 개로 구성되어 안정성도나 수익률에서 SPY, QQQ보다 우월합니다. 선생님께서 분석한 후 기준에 적합하다면 힐링 가족에게 공유 및 12종목으로 확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ETF 종목이 아니라 개별 종목이에요. 그리고 저의 분석에 오류가 있다면 이 또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아니에요. 오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MSCI 아주 중요합니다. 전 세계 펀드, ETF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MSCI 지수. 미국의 이게 모건 스탠리예요. MS.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 약자 이니셜입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로 다우, S&P 500, 나스닥 아시죠? 그것처럼 주가 지수로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입니다. 외국어 표기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 그거의 약자로 MSCI예요. 미국 모건 스탠리 증권이 지난 1986년에 인수한 캐피털 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FTSE 지수와 함께 국제금융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다.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로 특히 미국의 펀드의 95% 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용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수다. 바로 이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 지수를 만들어내죠. S&P 500, 다우, 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다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지수,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 지수 등 국가와 산업 및 펀드 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을 100여 개나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 전 세계에 미국을 비롯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펀드 회사들이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빼고 더 넣고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데 삼성, 애플 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죠. 테슬라 또 엔비디아도 GPU 만들어서 다들 사업을 하는 회사들 보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요. 그런데 MSCI, S&P 이런 회사들은 지수를 만들어 두고 딱 세팅해 두고 그 다음에 물건 없어요. 그게 물건이에요. 그 지표를 계속 활용을 합니다. 대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또 S&P 500 한번 봅니다. 우리 항상 S&P 500, 나스닥 100, 다우 얘기하잖아요. S&P 500 지수,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그거의 약자 S&P예요. 거기서 작성하는 주가 지수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수다. 이는 공업, 운수, 공공, 금융업종 등 500개의 종목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 산출한다. S&P 500 지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작성하는 주가 지수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와 함께 뉴욕 3대 증시의 3대 주가 지수에 속한다. 매일 미국의 지수 말씀드릴 때, 주가의 등락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죠. 다우, S&P 500, 나스닥.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수로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종목은 S&P가 공업이 거의 다죠. 500종목 중에 400종목이 공업이에요. 그 다음에 운수, 공공, 금융업종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평균 500개의 종목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이렇게 S&P 글로벌도 상장돼 있어요. 또 무디스라고 있어요. 피치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3대 기관이에요. S&P 글로벌, 무디스, 피치. 그런데 피치는 좀 약해요. 세계적인 신용평가 그러면은 한 8, 90%가 S&P 글로벌과 무디스입니다. 그런데 기업만 평가하고 지수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까지 신용평가 다 해주고 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NDAQ라고 나스닥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또 있어요. 그것처럼 모건 스탠리의 MSCI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S&P 글로벌은 시가총액이 135조.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다음이겠죠? 2등이 SK하이닉스니까. MSCI는 61조, S&P 글로벌의 시가총액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MSCI 지수를 따르는 전 세계 펀드 규모가 5천조가 넘어가요. 이 정도입니다. 물건을 팔면 영업이익률이라 그러죠. 삼성전자 100만 원치 팔면 채 20만 원이 안 남아요. 또 대만의 TSMC 100만 원치 팔면 30만 원 이상 남아요.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의 2배가 나와요. 근데 MSCI는 50%, 100만 원치 팔면 50만 원 남아요. 지수만 만들어 놨거든요. 대신 그거에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수 활용만 하는 겁니다. MSCI 지수는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여기서 작성을 해서 발표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투자할 때 기본으로 보는 지표예요. 미국, 유럽 등이 포함된 선진국 지수. 얼마 전에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신흥국 지수라고. 아시아, 중남미가 주축인 신흥국 지수.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십몇 년째 노력 중인데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설명 다 해드렸어요.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이거 다 MSCI 지수에 들어가요. 2008년부터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을 해왔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아직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MSCI가 내년 6월에 시장 참가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대상국, 워치리스트라 그래요. 관찰 대상국을 발표를 합니다. 내년 6월. 관찰 대상국에 오르게 되면 최종 편입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앞으로 3년 후 2024년이 될 전망이에요.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이 계산을 해봤는데 한국이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지금 3천에서 왔다 갔다 하죠. 4천 넘어갈 것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세계적인 펀드들이 패시브 펀드들이 따라오거든요. 일정 비율로 몇 %씩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MSCI가 심사 때마다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공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공매도 싫어하죠. 공매도 전면 재개, 전면 개방을 원합니다. MSCI는. 그래야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공매도를 없애면 안 돼요. 저도 공매도 싫어해요.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가 작년 팬데믹 때문에 공매도 막았었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막았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에 다시 오픈했는데 전면 개방이 아니라 코덱스 200, 코스피에서 1등부터 200등까지만 그 이외에 시가총액 작은 회사들은 공매도 못 쳐요. 또 코스닥은 150, 코스닥 150 종목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걸 다 전면 개방을 꼭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런 원화거래에 가능하게끔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여기시장 설립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조건을 다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년간, 10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봅시다. MSCI 수익률 높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투자는 하세요. 그러나 우리 공통의 11개 종목에는 제가 넣지는 않겠지만 수익률을 보면요. MSCI가 10년 동안에 1971% 가장 높아요. SOXS,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높았죠. 1000%씩 되고. 근데 그거의 2배예요. MCO라고 있어요. 무디스. 그거는 1206%. SOXX가 1074%. 또 SPGI, S&P 글로벌이에요. 거기는 1055%. QQQ 10년 동안 658%잖아요. 삼성전자 350%잖아요. QQQ에 비하면 3배가 넘게 되죠. MSCI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S&P 글로벌 거기와 무디스 5년, 10년 수익률은 비슷해요. 그런데 MSCI는 수익률이 월등히 높아요. 약 2배 정도. 그렇다면 괜찮네. 투자할 만하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MSCI를 엔비디아, 테슬라하고 한번 비교해 봅니다. 10년간. MSCI 10년간 1971%라 그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의 2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 9556%. 와, 5배네. 테슬라 2749%. 와, 10배네. 그러니 MSCI 여기에 비한다 그러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5배, 10배의 수익이에요. 그렇다고 수익률만 보고 무조건 수익률 높다고 막 쫓아갑니까? 이미 설명 다 드렸죠. 개별 종목, 애플, 아마존, 또 테슬라, 엔비디아 엄청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보다 수익률이 무지무지 높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본다 그러면 국내 시가총액 1등? 20년 이상 삼성전자예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다른 데는 몇 조, 몇십 조죠, 시가총액. 삼성전자만 몇백 조예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러나 미국은 서로 각축 치열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뒤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종목이 아니라 이것을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엑기스에만 투자하는 ETF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종목이 1등하든 어떤 종목이 5등 떨어지고 어떤 종목이 10등 밖에 있던 것이 다시 1등으로 올라오든 알아서 ETF에서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ETF만 안전하게 들고만 있으면 평생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벌면 좋죠. 그렇죠. 수익 제일 좋은 거 하면 되죠. 테슬라, 엔비디아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입니다. ETF보다. 그러나 앞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ETF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ETF들보다 수익률 월등히 높은 주식들 너무너무 많아요. 단 미국에. 그러나 우리의 연령대는 중장년층이 주 아닙니까? 안전한 투자 방향을 위해서 또 수많은 ETF 중에서 선별해서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이지 않습니까? 현재 11개 투자 중인 종목 이외에 각자 MSCI를 하든 애플을 하든 테슬라, 엔비디아를 하든 어떤 종목에 투자하든 각자 본인의 선택이죠. 그러한 추가 투자 여부는 각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저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댓글에다가 말씀을 하셨듯이 MSCI, S&P 글로벌 이거 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상들 중에 그거 하나만 어떻게 꼭 집어서 찾아요? 못 찾죠. 저도 찾기 힘든데.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얻기 위해서 그 종목, 그 영상을 찾지 마시고 그냥 책을 본다, 주식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그동안 못 봤던 영상을 꾸준히 보다 보면 하나하나 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댓글 올려주신 분 덕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